자, 오늘 수업은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세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다. 통합사유철학 강의 수직적 평면세계 세 번째 평면이 되겠지. 반인식과 인식의 수직 평면세계, 반인식과 인식의 수직 평면세계. 도형으로 그려보면 도형으로는 이처럼 반의지와 인식이 구성하는 이쪽 수직 평면이 되겠다. 잘 보이지? 인식과 반의지가 구성하는 이 평면이 되겠다. 우리 세상은 이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 무한한 우리 세상 속에서 인식과 반의지가 이루는 평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알겠지? 지금 우리 수업하는 과정은 지금 보통 유튜브 하게 되면 그냥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선생님도 뭐 유튜브 보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편안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선생님 이 수업은 그런 사이트, 그런 채널은 아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채널이야. 그러니까 보통 떴다고 봐서 듣지 말고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듣기 바란다. 근데 심심풀이로 듣는 게 아니야. 자, 오늘 수업 보자. 지난 시간까지 반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평면은 반의지니까 우리 의지가 분열된 세계잖아. 의지가 분열된 세계에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또 절망하게 되고, 또 절망을 또 인식하면 또 더더욱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순환적 반복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지. 절망의 평면, 우리 인간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그런 평면이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이 되겠다. 그런데 오늘 수업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성되는 삶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성되는 삶의 세계, 이 결국은 반의지의 세계다. 자, 여기에 반의지의 세계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성되는 삶의 세계는 반의지의 세계다. 반의지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이와 같은 부정적 삶의 세계의 구성과 더불어 반대로 가능성의 근원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해주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전환의 매개 세계이다. 전환의 매개 세계. 자, 우리가 절망의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는 의지와 가정을 통해 가능성의 세계가 자유된다. 그러니까 가능성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의지가 필요한 거야. 의지. 동일하게 반의지의 세계도 인식됨으로써 이 반의지가 조금씩 의지화 된다면 인식이 작용하는 거지. 인식이 작용해서 반의지를 이게 정말 내가 불가능한 것이고 내 의지가 달 수 없는 것이고 라고 포기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세계가 이제 내 의지 영역으로 일부 넘어오는, 내가 하면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인식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인식함으로써 일부 의지화 된다면 그 가능적 근원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
반의지의 세계는 사이공간의 후면 세계이다. 네, 도형을 보면서 잠깐 보자. 생각해보자. 반의지의 세계는 이쪽이잖아, 그치? 어, 여러분들 화면에서 여러분들 쪽에 있는 거지. 어, 여러분들 쪽에 있으니까 후면 세계인 거야. 왜냐하면 전면 세계란 얘기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세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의지 쪽이 여기 타자의 사유 영역, 통합 사유 철학이 있고 통합 사유가 있고 자신의 통합 사유가 있을 때 타자의 통합 사유와 맞부딪히는 쪽은 이쪽 의지의 세계 쪽이 맞부딪히는 쪽이지. 그래서 의지의 세계 쪽이 전면 세계인 거야. 타자와 상대방과 대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반의지의 세계는 후면 세계가 된다. 자, 이해했지? 반의지의 세계는 사회 공간에서 후면 세계이다. 이거 보면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으면 이 책만 보고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잘 듣고 혹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관이지의 세계는 사육 공간에서 후면 세계이다. 후면 세계가 양의 세계인 인식을 통해서 의지화되는 과정은 수수께끼 같은 무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꼭지점이지. 무를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봐봐. 지금 반의지의 세계가 인식됨으로써 의지의 세계로 전이 되는 거잖아. 일부. 응? 일부. 그러려면 요 가운데 부분이 무라고 그랬지. 무의 세계라고 그랬지. 무의 세계를 통과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 세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도 없고 반존재도 없고 인식도 없고 반인식도 없고 반의지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 유일한 공간. 아무것도 없는 유일한 공간. 그것도 어떤 세계다. 세계의 한 구성을 하는 세계의 한 구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세계를 한 구성하는 한 대상인 거야. 무도. 아무튼 그 무를 통과해야 의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수수께끼 같은 무의 꼭지점을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매우 불명확해서 본서에서 사유하는 논리적 공간 세계로 직관적 해석은 불가능하다. 자, 물을 통과해서 어, 반의지가 의지로 가는 그 과정은 논리적 공간 세계로 직관적 논리화가 좀 어렵다는 거야.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 이 권에서 어, 지금 1권이 삶의 사유 세계와 그 해석이고 제2권은 삶의 사유 세계와 그 해법이다. 해법. 어떻게 우리가 삶의 사유 세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이 권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할게. 지금은 삶의 사유 세계와 그 해석부터 하는 단계다. 해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법은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러나 물을 향한 멈춤, 물을 통과해야 간다면 어떻게 물을 통과할지, 멈춤, 즉 사유의 멈춤, 그리고 천천히 지관이라고 하지, 지관. 멈춰서 보는 거다. 어떤 스님이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잖아. 응?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어, 오래된 철학적 관점인 거다.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고 수천 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 지관을 말한다. 자, 물을 향한 멈춤, 쭉 사유의 멈춤, 그리고 천천히 이런 것이 마음의 전환과 평정을 위해 중요한 과정임은 이미
오래된 철학적 지식이고 전통이다. 수천 년 된 철학적 지식, 지식이자 전통이야. 우리가 물을 통과하려면, 물을 통과하려면, 물을, 물의 세계를 통과를 하려면 마음의 평정, 그리고 천천히 마음의 마음의 멈춤, 그리고 천천히 지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은 철학적 지식이고 전통이다. 아무튼 이런 직관적이지,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은 통합사유철학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논리적으로 해석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해석편에서 해결편에서 우리 다뤄보도록 하자. 우리는 이미 인식세계의 본질로서 사유세계 전환 가능성을 사유하였다. 인식이 바로 키 포인트라는 거야. 사유전환. 사유전환이 돼야지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유전환 가능성,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해법은 인식에서 그 해법이 드러난다.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므로 인식의 세계는 반의지를 의지화시키는 매개 세계로서 변화의 세계를 구성하는 세계 변화의 중간자이다. 세계 변화의 중간자가 뭐라고? 인식. 인식이 세계 변화의 중간자다. 잘 기억해 두자. 네가 이제 삶의 사이 공간과 그 해법을 찾을 때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이 인식의 과정이 될 거야. 인식은 중요하니까 잊지 않도록 하자. 자, 인식의 세계는 의지 분열로부터의 탈출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의지와 그러므로 우리는 반의지와 인식의 세계를 통해 반의지와 인식의 세계를 통해 암흑의 지하 생활로 들어서는 것과 암흑의 지하 절망의 세계지. 동시에 인식의 세계를 통해서 가능성의 세계의 근원을 구성시킨다. 같은 평면인데 암흑의 지하 세계일 수도 있고 가능성의 세계일 수도 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잠깐 힌트를 줬었지. 그러므로 이 동일 세계의 이원성, 암흑의 세계일지 가능성의 세계일지 그 이원성이 사유되는 순간 절망과 암흑 속에서 우린 빛을 보는 거예요. 그치? 인간은 삶의 세계로부터 자유를 이어갑니다. 절망과 삶의 파괴 속에서 오히려 자유의 빛의 자유를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자유로부터 인간의 삶은 크게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절망의 어둠 속 절망의 세계에 있을지 빛의 가능성의 세계로 갈지 그거는 이제 우리 선택이 본인의 선택.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둠의 세계에 있을지 빛의 세계로 나아갈지. 하지만 이 이원적 자유는 선택의 자유지. 그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세계의 극단적 이원성으로부터 지속적 선택을 강요하며 내가 절망 속에 살지 가능성을 보고 뛰어갈지 지속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번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연속인 거야. 이렇게 지속적 선택이 강요되며 이 또한 사르트르적 자유의 잔인함으로 해석된다. 이 사르트르적 자유의 잔인함은 사르트르 존재와 무란 책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물론 사르트르가 한 말은 아니고 오래된 철학적 통찰이지. 오래된 철학적 통찰, 사르트르의 존재의 무에서 언급된 자유의 잔인함, 자유의 잔인함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야. 자유롭지만 지속된 계속된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자유는 바로 선택이다. 자유와 선택은 뭐 같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 크게 틀리지 않아. 자유와 선택은 같은 말이다. 자유롭지만 계속된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일반이라는 용어는 철학적 용어인데 사유작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선생님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 것은 사유작용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냥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근데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인간 일반이 아닌 거야. 인간 일반은 사유작용을 하는 인간, 사유작용을 하는 지적 인간을 인간 일반이라고 한다. 철학적 용어로. 그래서 우리 인간 일반은 긍정적 삶으로의 전환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해도 아무리 사유를 하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계속된 선택 속에서 빛의 세계로 갈지 어둠의 세계에서 머무를지 그 선택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해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세계가 다양한 거야. 다양하고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도 존재하는 거지. 자,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식과 반인식의 이 평면 속에서 빛의 세계에 어둠과 절망의 세계에 머물지 인식을 통해서 반의지의 절망 세계를 어둠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물을 통과한다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물을 통해서 의지의 세계로 전환되는 그 빛의 세계까지 우리 공부해 봤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의지와 반의지의 평면 세계 두 번째 시간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이 궁금한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수직적 평면 세계 세 번째 수직적 평면 세계를 공부해봤다. 아직도 좀 내용이 남아있으니까 세 번째 반의지와 인식의 평면 세계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